자, 계속 이어서 갈게요. 2차 미소 공동위원회입니다. 이 2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47년 3월에 개최가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결렬돼요. 그냥 뭐 된다고? 결렬된다. 그냥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결렬된다. 이렇게 근데 결렬의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결렬의 이유가 1차와 동일하다. 1차 때 왜 결렬됐지? 얘기해봐. 1차 때 왜 결렬이 된 거야? 미국은 찬반탁 모든 세력으로, 그 다음에 소련은 찬탁 세력으로만. 이게 이제 한치의 양보도 없는 거야. 그래서 결렬된 거야. 1차와 동일하다. 그러면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미국과 소련은 자국의,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들어서는 정부가 자국의 우호적인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서로 양보를 못한 거지. 미소 양국의 이해관계 대립. 결국 이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 수립이라고 합시다. 수립되는 정부가 자국의 우호적인 정부가, 한반도에 수립되는 정부가 자국의 우호적인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 이게 결국 2차 미소 공동위원회까지 결렬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결국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렬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결렬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미국은 이 문제를 어딘가에서 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유엔으로 이관을 시키자고 주장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유엔으로 넘어가면 어느 나라에게 좀 유리하겠어. 그렇지, 미국이 유리해. 알잖아. 국제연합이야, 미국연합이야. 그렇잖아. 다 알잖아. 원래 돈 많이 내는 나라가 유리한 거야. 정리를 좀 해보면,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시키려고 해. 한반도에 유엔으로 이관. 이거를 이제 미국이 주장을 하는데, 당연히 소련은 반대하지. 왜냐면 이거 넘어가서 유엔에서 뭐가 되면 당연히 미국에게 유리하게 될 텐데, 소련은 이걸 반대하죠.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은 뭐 다른 나라가 반대한다고 안 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결국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시켜요. 결국 유엔으로 이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 그래서 유엔 총회가 개최가 돼요. 47년 11월에 유엔 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160여 개국이 모여서 우리 한반도 문제를 이제 처리를 하죠. 47년 11월에 처리를 하는데 이 유엔 총회 내용이 뭐냐? 간단해요. 선거하게 하자. 선거에서 정부 수립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선거를 무슨 선거를 하냐면 총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뽑게 하는 거야. 그럼 국회의원들이 뽑아지면 그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원래? 입법.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정부를 세우면 된다. 사실 간단한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신탁통치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그대로 한번 써볼게. 남북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 실시. 여기서 총선이라는 거는 국회의원 뽑는 거예요. 뭐 선출하는 거? 국회의원 선출하는 걸 총선이라고 하지. 근데 이걸 나중에 이제 이걸 듣고 소련이 거의 기절하거든. 이 개새끼들 이러거든. 왜 소련이 기절했을까? 열받았을까? 이게 이렇게 하잖아. 그럼 우리 지금도 그러지. 국회의원 선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인구 몇만 명당 한 명씩 대표를 선출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당시에 남한의 인구가 많아, 북한의 인구가 많아? 남한이 훨씬 많지. 농업 국가인데. 근데 남한에는 지금 미군정이 실시되고 있었지. 그럼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사회주의 세력은 탄압을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남한에는 사회주의 세력이 거의 없어. 그리고 위에는 당연히 이제 소군정이 실시되면서 또 민족주의 세력들이 탄압을 많이 받았거든. 그 위에는 이제 민족주의 세력이 거의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구 비례로 총선을 실시하면 예를 들어서 200명 기준을 잡았을 때 남한에서는 130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뽑고 북한에는 70명 정도밖에 못 뽑아. 그럼 북한은 절대 불리하지. 그래서 소련이 지랄하고 있네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역시 유엔은 미국 편이야. 다 알고 있는 거지. 왜 또 이런 얘기 하지 마? 근데 재밌잖아. 재밌잖아? 유엔은 미국 편이야. 이런 거 재밌지 않아? 재미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선거라는 걸 해본 적이 있어 없어? 없지. 한 번도 우리나라는 선거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럼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게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선거를 관리하면 되는데 선거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정이 저질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선거 경험이 없어. 그래서 유엔에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해서 보내주기로 해. 그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뭐 진행을 돕는 거야? 그렇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하자. 이렇게 유엔 총회의 내용이야 이게. 유엔 총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파견이 돼. 48년 1월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파견이 일어나. 48년 1월에. 근데 문제는 소련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막아. 왜냐면 북한은 선거 안 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는.
지네들이 다 결정해 놓고 지네들 마음대로 하면 어떡해. 소련은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소련은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찬탁으로만 정부를 구성하자라고 할 때 주도권을 이미 소련이 잡고 있었던 거야. 그지?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불리하니까 이 문제를 유엔으로 넘긴 거지. 만약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미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갔으면 아마 미국은 끝까지 공동위원회를 밀어붙였을 거야. 다 이해관계니까. 소련이 입국을 거부해. 그러니까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다시 철수를 해. 이대로 이제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유엔 소총회가 열려. 이거하고 차이가 뭐야 지금? 이건 뭐야? 이거는 구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될 것 같지? 근데 왜 틀려? 알면서. 유엔 소총회가 개최돼. 유엔 소총회에서는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냐면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셔 또. 유엔 소총회에서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을 실시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럼 결국 이거는 어디에서만 하자는 거야? 이러면 단독 정부가 들어서는 거야? 그지? 그럼 이 안은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누가 밀어붙였을까? 그렇게 낫다니까. 그게 나쁘지 않다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단독 정부 들어서는 게.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을 실시한다. 다른 말로 하면 남한 단독 선거가 실시되는 거예요. 남한 단독 총선 이게 실시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48년 2월에 유엔 소총회에서 이게 이제 결정이 되자 여운형은 이미 죽었거든. 47년 7월에 암살됐어. 암살됐다고. 한지근이라는 우익 청년에게 암살됐는데 여운형이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제 이때 등장하신 분이 누구냐면 김구야.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아무리 봐도 김구가. 결국 이제 백범 선생님이 48년 2월에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을 써요. 읍고라고 하는 것은 울면서 알린다 이런 거야.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이거 이제 김구 선생님 쓰셔.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읍고의 내용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데는 협력치 아니하겠다. 그리고 민족을 배신한 단독 정부 수립 세력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건 이승만에 대한 선전포고야.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스톱인데, 사실 이제 저 같은 일개 학원 강사가 그 높은 이제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을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긴 좀 그렇죠. 근데 그냥 제 직업이 이러니까 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김구 선생님이 결국 마지막에 이제 남한 단독 선거 이 하는 걸 막으려고 한 거죠. 안 된다. 통일 정부를 세우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이룬 독립인데 분단을 시키느냐.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이때 한자를 썼대요. 독립이라는 한자를 썼는데 독자가 혼자 쓴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 양립이 되지. 두 나라가 쓰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진정한 독립이 아니라는 거야. 독립이 돼야지. 혼자 서야 되는 거야. 하나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어머님 이제 집 정리들을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전에도 제가 우리 본가에 가서 제가 그걸 봤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 어렸을 때 이제 상장이나 이런 걸 다 모아두셨더라고요. 하나도 안 버리시고. 네, 그걸 보는데 그냥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네, 이거 이제 이 양반이 그냥 보고 또 보고 그랬겠지.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국 100일장에서 대상을 받았더라고. 전국 100일장에서. 5학년 때부터 6학년도 아니고. 근데 그게 이제 김백범일지 그 독후감이었는데, 애가 5학년짜리 애가 글을 너무 잘 쓴 거야. 내가 지금 읽어봐도 이건 줘야 되겠더라고. 내가 심사위원이라도 줬을 것 같아.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독후감 애가 쓴 건데, 내가 백범일지를 읽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위인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백범일지를 읽고 난 후 나에게는 위인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백범입니다. 이러고 글이 시작되는 거야. 오. 그냥 읽고, 이야, 이 새끼 이거 잘 컸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응?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글을 잘 썼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백범을 참 좋아합니다. 백범 같은 스타일도 좋아하고, 저는 백범의 삶을 존경해요. 어떻게 한 인간이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민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감히 일개 이런 저 같은 이런 사람은 정말 이렇게 쳐다볼 수 없는 위인이시죠. 그리고 그 백범이라는 뜻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백범이라는 뜻이 무슨 흰 호랑이 이렇게 해서 바보 멍청이들. 그 백범이라는 말이 일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범의 어떤 그 인격이 그 호에 묻어 있죠.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이렇게 꺼내냐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도대체 왜 이 백범은, 왜 여운형이 좌우합작위원회 이런 거 할 때 왜 도움을 안 줬을까? 좌우합작위원회 같은 경우도 여운형과 김규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운형과 만약에 김구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완전히 그 좌우합작위원회 위상이 달라지거든요.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었어요. 그럼 이분이 어떤 정치 포지션을 갖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많은 정치 상황이 변했을 텐데, 도대체 왜 좌우합작 운동에 이렇게 늦게 뛰어들었을까? 여운형이 할 때 힘을 실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남한에서는 이승만에 대한 어떤 대항 세력으로 김구만한 인물이 없었거든요.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역사를 배우면서 느낀 건데,
이승만은 정치인이에요. 독립운동가가 아니야.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김구는 독립운동가거든. 그분은 분야가 다른 거야. 이승만의 꿈은 조국 독립이 아니야.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야. 김구의 꿈은 독립이지. 좀 안타깝다. 그리고 이 김구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이제 학력의 아킬레스건인데, 이승만은 뭐 하버드 이런 데서 뭐 학위를 받은 사람이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기는. 근데 거기도 이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아무튼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학력의 아킬레스건을 김구가 이승만 앞에서만 서면 항상 뭐 요 이제 우남인데, 우남 선생님 얘기대로 하십시오. 김구가 항상 이랬대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는 같아요. 우남 앞에 서면 김구 선생님도. 근데 제가 글을 읽어보면 백범의 글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학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사고하는 거 이런 거. 아무 학교를 안 나와도 나는 김구가 훨씬 더 똑똑해 보이거든요. 이승만보다. 근데 왜 김구는 좌우합작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움이에요. 만약에 김구가 좌우합작위원회를 초반부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지지를 하고 활동을 했더라면 우리나라가 좀 달라진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좌우 모든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이게 그 얘기야. 내가 좌우 모두에게 공격을 받더라도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결국 김구 선생님도 좌우합작 운동에 뛰어들고 나서 49년 6월에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도 뭔가 통일을 하자, 좌우합작하자 이러면 그 이데올로기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내가 잘 지켜보면 민족과 국가 위에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 반공이 더 중요한 거야, 그냥. 참 가슴 아파요. 김구 같은 분의 죽음은 정말 가슴 아픕니다. 뭐 안두희가 쌌다 그러는데, 안두희가 왜 쌌겠어요? 중요한 건 안두희가 김구를 죽여서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쌌겠어? 누가 시켰겠지. 그럼 그 누가 누구야?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야. 이승만은 아니야. 이승만은 이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야.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람은. 이승만. 제일 나쁜 사람이 했겠지. 김구가 죽었을 때 이익을 보는 제일 나쁜 사람. 그렇지? 아까 이제 지도 그려줬던 거 기억나지? 통일되는 것보다 뭐 되는 게? 분단되는 게 이익인. 응? 선생님, 위험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23년째 이러고 있는데 뭐.
자, 이렇게 김구는 3천만 동포에게 의구함을 발표하고 이어서 남북 협상을 제안해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에게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자. 지금 남한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 어떻게든 간에 남한 단독 선거가 진행되는 건 막아보자. 라고 해서 남북 협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48년 4월이에요. 그리고 김구, 김규식 외 남북 협상파가 평양 방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북한 지도자 연석회의라고 그래서 한 200여 명 정도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뭐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 뭐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이야 다. 단독 정부 세우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연석회의를 한다고. 이게 남북한 지도자,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야. 여기에서 남북한 재정당 사회단체 협의문이라는 걸 발표해. 그럼 남북한 재정당이라는 건 모든 정당이 사회단체, 모든 사회단체가 모여서 협의문을 발표했는데 이 협의문의 내용은 뭐냐면 미국, 소련 일단 다 나가.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유엔도 손 떼. 그냥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 다 나가. 졸못. 너희 다 나가 씨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손 떼. 아 진짜 씨알 제발 관심 좀 끊었으면 좋겠어 우리 문제. 이건 지금 제가 독백한 거예요. 응? 제발 관심 좀 끊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문제.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발 좀 관심 좀 끊어줬으면 좋겠어. 우리 알아서 좀 할게. 우리가. 근데 이제 이렇게 막 했는데도 이게 사료로 나오면 틀린다? 내가 지금 얘기했던 말 있지? 이 말이 이게 사료인데 그지? 너희 다 나가 씨발. 우리가 알아서 할게 좀. 그리고 이후에 사자회담이 열려요. 이 사자회담에는 이제 4명이 만나는데 남측 인사는 김구, 김규식. 북측 인사는 김일성, 김두봉. 이게 사자회담.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를 잘 못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인지 알아요.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는 200여 명이 모여서 한 거야. 그리고 이거 끝나고 사자회담이 개최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남북한 재정당 사회단체 협의문을 다시 재확인해요. 그리고 내용은 뭐냐면 단독 정부, 그러니까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부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이 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정부여야만 해? 통일 정부여야만 해. 이렇게 들어서는 정부는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남북한 재정당 사회단체 협의문이야. 그리고 너희들 좀 나가. 좀. 나가. 제발 좀 나가. 우리가 알아서 할게.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이걸 50총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헌 국회가 만들어집니다. 재헌이라는 거는 이 국회의원들이 뭐를 만든 국회의원들이에요? 헌법을 제정한. 그리고 이 재헌 국회의원들은 48년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합니다. 이게 재헌 헌법입니다. 7월 17일은 재헌절이죠. (8월 15일) 이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48년 8월 15일입니다. 해방된 지 정확히 3년 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은 이승만이 되고요. 이승만은 꿈을 이뤘네요. 그렇죠? 이승만이 되고, 부통령은 이시영 선생이 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마저 수립되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수립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48년 12월에 유엔에서는 대한민국만 한반도의 그러니까 공식 정부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유엔 측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유엔의 어떤 권고 사항에 맞춰서 정부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한반도의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하고 발표를 해요. 유엔에서 대한민국만 합법 정부로 승인한다. 여기까지가 해방 전후사입니다. 얼굴 좀 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의 양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말 한번 좀 들어보세요. 마무리 좀 할 테니까. 오늘 특강은 원래는 이제 생기초 인문 특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국사를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국사는 뭐 생기초, 심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할 때 천천히 해서 자세히 하면 돼요. 그래서 제 강좌는 기본 심화반이 없고 올인원 강좌라고 해서 기본 심화가 함께 구성됩니다. 다 이런 스타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뭐 기본 심화 이런 구분을 뭐 경계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한번 할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 초반에 수업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무료 특강이 여러분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구성한 거예요. 아마 이 수업을 듣고 이쪽 파트 문제를 보면 풀릴 거예요. 풀린다. 그러니까 생기초 특강으로 구성된 건 아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요즘에 이렇게 엄중한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오프라인을 와서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현장에서 여러분들 또 모습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